오케이. 미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고마워요. 그런데 북을 탈출한 그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과 토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미국 측에서 중국에다 대고 야, 너희들 진짜 이런 식으로 탈북민 강제로 북송을 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수십만이 나와 있어요. 대략 아마 한 20만 명 이상 나와서 중국에서 지금 돈을 벌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인민폐로 1억 인민폐를 한 달 동안 버는 액수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인건비들이 전부 다 북의 공산 괴뢰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들이 야, 이거 저 북조선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들 응? 이것들 좀 지네 나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국경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지금 한 600여 명을 강제로 북송을 했다 그러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현역 시절에도 보거나 이렇게 되면요, 나라에서 외교 일이다, 안보 일이다 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좀 탁상공론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나라에서 무슨 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재국 관계당국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게요, 말뿐이에요, 말뿐. 특히나 우리 그 외교부라든지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죠. 뭐 통일부 같은 것들은 뭐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탈북민의 이슈가 지금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킴이라고 하는 서울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성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라는 사람이 류 샤오밍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하고 영상 협의를 가졌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근원적인 생각이 있냐면요, 이 성킴은 미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킴의 아버지가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일본에 파견을 나가 있었고,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그것을 미국 측에다 알려줬던 사람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갑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이제 성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킴 특별 대표가 뭐 영상협의에서 뭐 북한에 불안정하게 하고 또 긴장을 확대하는 행위, 또 무슨 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더불어서 북한 출신의 탈북민들 송환 보도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말뿐이죠, 사실. 뭐 일한다라고 프라파간다,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지금 보니까 인천 계양에다가 윤희숙 씨를 공천했더라면은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안 됐을 텐데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100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였죠? 섹스톤이 했나요? 준떡이가 했나요? 뭐 그런 그 정신없는 애가 대표로 있었죠. 그것도 아마 가짜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그 남자 의원들 뭐 달고 있는 100명이 윤희숙 여성 의원 하나만큼 역할을 못하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사실 윤희숙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국민의힘에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매우 안 됐다 이런 여자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공천을 받아서 그때 이제 서초갑인가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다가 부친의 뭐 부동산 사건 때문에 본인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나갔었는데 뭐 도덕적 수준이 높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윤희숙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저런 분이 그 썩어빠진 똥물 안에서 저렇게 뭘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 보면은 참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하고 나자마자 지금 중국 내에 있던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탈북민들이 북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중국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중국 사정을 비교적 안 가본 사람보다는 제가 소상히 아는 편인데요. 이 그 중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들은요, 무슨 그 입으로 데스크워크 하는 사람들이 그 보고서 깔짝거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탈북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탈북한 사람이 중국이나 몽고나 러시아에서 떠돌고 있어요. 생명이 위험해요. 그러면 그들의 목숨 또한 귀중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한국으로 모셔와야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안전 호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귀한 탈북자들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탈북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을 호송해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작가 중에 이진성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말리길인가 뭐 이런 걸 쓰신 책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 보면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을 포함해서 갖가지 루트를 통해서 탈북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나라가 해야 되죠. 국가가 해야 된다고요? 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그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자, 때문에 응당 북조선 영역을 탈출해서 탈북하신 분들을 이 나라로 모시고 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죠. 물론 거짓말로 위장 탈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도 보면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곤 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조사하는 과정에 다 밝혀지고요 하는데 이 탈북민들에 대한 그 소위 저는 현장에서 근무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킴이 아무리 중국의 무슨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중국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좀 이렇게 우아하고 뭐 배웠다고 하면서 외교관이다, 외교물 한다,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말이에요,
구정물에 손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악취가 나는 그 오염수에도 손을 집어넣고 생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죠? 무슨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뭐 이런 데 나와갖고요, 얘기를 갖다가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들을 하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로 떠드는 얘기가 과연 북중 간에 혹은 북러 간에 밀착되는 관계를 떼놓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다못해 이 좋은 말로 이 말이라도 잘한다 그러면 다행이다 뭐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의 외교부라든지 중국의 외교 채널 당사자들을 만나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자,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한다면요, 대한민국과 몽고는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우리 같은 집안이고요. 그리고 몽고에서는 지금 가면은 거의 한국화로 지금 변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고 지역에다가 대량의 탈북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위 말한 난민촌 같은 그런 구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길림성, 아니면 요령성, 아니면 흥령광성, 이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내몽고로 통과하면 바로 몽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넓은 몽골 초지에 우리 탈북민들이 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몽고의 그 사막지대 이곳에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물이 흘러가게 돼 있고 이제 말랐던 샘물이 다시금 호수를 이루는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몽고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사람의 인명을 중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라면은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통일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국정원이 됐든 이 자들이 지금 문제 핵심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북쪽 애들이 중국인으로 호적을 바꿔 타고 소위 말해서 신분 세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거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중국에서는요, 조선족 한족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취업하러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국에 오고 싶은데 막상 여권 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가려고 봤더니 그 이름으로 그 생년월일로 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다? 호적을 불법적으로 돈 주고 사서 신분을 세탁한 증거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아니면 외교부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 가고 싶은 분들 우리가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가 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수속을 밟다 보니까 이미 간 걸로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신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있던 중국 사람이 아니면 조선족이 이미 중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한국에 와 있는 홍길동 뭡니까? 북한 스파이, 간첩이란 얘기죠. 은밀하고 조용하게 가서 뒷덜미 잡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전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 애들한테 인심 써서 생색내고, 그리고 너네 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마.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서 함정을 파놓고 이미 중국인들의 신분을 세탁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는
그 세작들, 간첩들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국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의 대사로 가요. 그리고 중국어가 전혀 안 되는데도 외교부에서도 오고 뭐 다른 부처에서도 오고 그래요.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국정원 파견 요원들이 그 당시 김하중 씨가 대사로 있을 때인데, 대사 관저에 이제 저녁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대사 관저에는 중국 애들 집이니까 거기에는 도청기가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는 중국 외교관들은 다들 한국말들을 잘하는데, 우리 오늘 외교부랑 국정원이랑 만나서 저녁하는 자리니까 우리 다 같이 중국어로만 써가면서 우리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다가 우리 국정원에서 파견 나간 우리 거점장 지사장한테 조인트를 까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자, 언론사는 어떻습니까? 언론사들 현장 가서 취재해야지 중국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언론사에서는 기자들도 중국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간다 하들 죽인다고 하는지 욕을 하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돼. 그런 애들이 지금 특판으로 북경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자, 그러니까 취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제가 반성 차원에서 드리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는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잘해서 된 거는 0.1%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기업에서, 생산 현장에서, 열사의 나라에서, 유럽, 미주, 남미, 아프리카 어디든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분투쟁선했던 기업인들, 비즈니스맨들이 이루어놓은 결과죠. 자, 그런 걸 갖고 마치 이 관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거드름을 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려면요.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이 성킴처럼 무슨 영상회의하면서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친밀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아시안게임 끝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요. 백날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가에서 외교관으로 성장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런 거예요. 자, 데스크웍이 중요합니다. 데스크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일 해가지고 딱 갖다 주잖아요. 딱 연필 잡고 이 조사 고치고 토시 고치고, 그러면 하면 안 되고 또 환원하면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조사 고치고 토시 고치는 게 일인 줄 아는데 그걸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 펜 잡고 이 보고서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외교부 국정원에 제일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오케이. 미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고마워요. 그런데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북을 탈출한 그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과 토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